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시합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근육을 증가시키시나요? 근육을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 흔히 보디빌딩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렝스 트레이닝, 흔히 파워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 방법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요일별로 근육의 부위를 분할해서 운동하며 근육의 크기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방법이고,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5곱하기5, 텍사스 메소드, 웬들로 531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육의 힘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1년 시합의 계획에 따라서 일정 기간은 파워, 일정 기간은 보디빌딩식의 방법으로 주기화시켜 근성장을 도모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서 근성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트렝스는 한 세트에 1개에서 5개를 들 수 있는 무거운 무게로 운동 시에 크게 증가하고, 근비대는 6에서 13회 사이를 들 수 있는 무게로 운동 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근섬유에서 커지는 부위가 다릅니다. 근육은 근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근섬유 안에는 근원섬유로 채워져 있고, 근원섬유 안에는 근원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서는 근섬유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근섬유의 개수는 타고난 개수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타고난 장사들은 많은 근섬유를 가지고 태어나 똑같이 운동을 해도 더 많은 근섬유에서 근비대가 일어나 빠르게 몸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해도 타고난 근섬유의 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근섬유 내부의 성분들이 증가하면 근육의 사이즈가 변화합니다.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할 경우 이 근섬유 내부를 이루는 근원섬유라는 가닥들의 수가 증가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근원섬유 바깥의 공간인 근형질이 증가합니다. 근형질에는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들어있고, 글리코겐은 수분을 끌고 들어와 이 공간에 비대를 만들어줍니다. 건물로 예를 들면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강한 지진이나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자 아예 건물 내부의 철근을 증가시켜 튼튼하게 만든 것이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파괴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겉면에 시멘트를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철근을 증가시키면 겉면에 시멘트를 덜 발라도 튼튼하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아도 되지만, 겉면에 시멘트만 바를 경우는 더 두껍게 발라야지만 지진과 태풍에 더 강하게 버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섬유가 증가하는 스트렝스는 힘은 세지만 근육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근형질이 증가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스트렝스 트레이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할 경우 근원섬유와 근형질의 비대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는 것이 좋은지는 실험군이 많지 않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근형질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힘이 증가함에 따라 근원섬유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원섬유를 천천히 늘리고 근형질을 빠르게 늘려 몸을 키울 것이냐, 스트렝스 훈련으로 근원섬유를 미리 늘려놓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형질을 채울 것이냐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근비대에 더 효과적인지는 각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PHAT와 같은 스트렝스를 섞은 근비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모델보다는 대부분 선수 개인의 경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2021년 시합을 준비하거나 몸을 만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스트렝스를 섞는 새로운 운동 모델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